안녕하세요. 라울림 권수진입니다. 무르익어가는 가을날에 딱 어울리는 문화 이야기 매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남 문화 20년 스토리 성남이 품은 보석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올 한 해 큐브 미술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2024 성남 작가 조명전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남 작가 조명전은 성남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우수한 작가들의 안정적인 창작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우수한 지역 작가를 소개하고자 기획한 전시라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성남 청년 작가전, 성남 중진 작가전을 통해 세대별로 역량 있는 지역 예술가를 발굴하고 재조명해 왔다면 올해부터는 성남 작가 조명전으로 통합 개편하여 연간 5회에 걸쳐 작가 본연의 정체성에 더욱 집중한 개인전과 그룹전이 큐브 미술관 반달 갤러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시였던 성장 아이덴티티의 확장은 청년 작가 6명의 그룹전으로 2월 23일부터 4월 14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두 번째 전시는 조창환, 숨, 묵묵한으로 4월 16일부터 6월 16일까지 생을 가능하게 하는 breathe, 숨의 행위를 작가의 재료적 탐험을 통해 확립하여 표현한 작품들이 전시되었습니다. 세 번째 전시는 6월 28일부터 8월 18일까지 열린 이계진 우연한 삶으로 우리의 생애 속 우연에 대해 먹과 소금이 흐르고 스며들고 퍼지는 과정을 통해 그 의미를 재발견하는 시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네 번째 전시는 8월 13일부터 어제 10월 13일까지 진행된 고혜숙 공간을 유영하는 대화입니다. 고혜숙 작가의 작품과 이야기는 내일 성남이 품은 보석들 5번째 시간에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열리는 5번째 성남 작가전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아서 어떤 작가의 작품이 전시될지 올 한 해 동안 2개월씩 이어져 온 기획 전시에 대한 만족감과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두 번째에서 네 번째 개인전들은 아쉽게도 모두 끝이 났지만 큐브 미술관이 성남의 공립미술관으로서 작품을 공유하여 감상 기회를 확대하고 가치를 나누고자 그동안 수집한 소장품들로 기획한 전시인 사유의 정원에서 조창환, 이계진, 고혜숙 작가의 작품을 여전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2월 22일까지 큐브 미술관의 상설 전시실에서 계속된다고 하니 4세기 계절 가을 성남의 작가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보시며 일상에서 벗어난 고요한 사유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미술관에 당장 가보지는 못하지만 지난 전시가 궁금하신 분들은 성남 큐브 미술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지난 전시의 대표 작품들과 작품 해설을 만나보실 수 있고 성남문화재단 유튜브에서도 전시 스케치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보석은 첫 번째 전시였던 성장 아이덴티티 확장의 6명의 청년 작가들입니다. 현재 온라인에서 가장 손쉽고 자세히 만나보실 수 있는 전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6명의 청년 작가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관계를 맺고 내면 세계의 탐구를 통해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아냈다고 합니다. 이 전시는 예술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술을 통해 정체성을 표현하고 소통의 가치를 담아낸 청년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전시는 지역의 장애인 작가와 비장애인 작가가 함께 구성한 베리어 프리 전시로 예술을 통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작품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예술의 본질적 가치와 영향력을 직접 느껴보시기를 바란다는 성남문화재단 서정림 대표이사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제가 온라인에서 가장 쉽고 자세하게 만나볼 수 있는 전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이 성장 아이덴티티의 확장 전시는 장애인 작가와 비장애인 작가가 함께 구성해서 베리어 프리 전시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작가와 관람객 모두를 위한 베리어 프리 전시로 시각장애인 관람객을 위해 유튜브 채널을 통한 작품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시가 끝난 지금도 큐브 미술관 유튜브 채널에서 작품 하나하나를 우리가 해설과 함께 볼 수 있는 것이죠. 베리어 프리는 약자 혹은 소외된 누군가를 위한 배려가 아닌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참여 작가들을 살펴보면 먼저 권순욱 작가는 청각과 언어 자폐성 중복 장애를 가진 어려운 상황을 엄청난 노력으로 극복하고 주목받는 작가로 성장한 예술가입니다. 감동을 전하는 예술품 제작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동등한 입장에서 구현할 수 있음을 증명하며 예술 창작 활동으로 세상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권순욱 작가를 지도한 서양 화가이자 미술 교육 전문가인 남기희 선생님의 지도로 미술 시간 자체를 즐거운 놀이로 생각하며 작가의 순수한 상상과 내면의 예술성을 점과의 놀이, 선과의 놀이, 면과의 놀이로 승화시켜 독특한 미술 세계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 작품 아름다운 세상 희망은 주황빛으로 가득한 캔버스에 큰 면과 작은 면들을 더해 자신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간 듯 합니다. 예술가적 감수성과 풍부한 상상력으로 세상에 대한 따뜻함과 애정을 담아 전한 권순욱 작가의 희망을 한번 찾아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작가는 경험을 통해 자아 발견과 타인과의 상호 고찰을 담아내고 있는 김광민 작가입니다. 성남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문화지 아트뷰에서는 그의 작품을 일기장과도 같은 느낌을 준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작가의 창작의 과정이 작가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술적 표현의 다양성과 깊이 속에 감성과 실험적 요소를 결합하여 관객들에게 새로운 시각과 경험을 제안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광민 작가는 인간을 미개인이라고 부르는데 한자로 안일미, 열개, 사람인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직 피어내지 못한 사람. 인간은 끝없는 여정을 걸어가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데에서 이번 전시회의 성장 아이덴티티의 확장과 딱 맞는 주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광민 작가가 전해온 인사와 작품, 작업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모두에게 각각 응원이 되길 바라는 김광민입니다. 응원을 위하여 평면 다양한 매체를 다루며 작업하고 있습니다. 시리즈 플라스틱 아일랜드는
저의 문제점을 짚고 가는 작업이었습니다. 플라스틱은 편리하지만 모조품 포장을 하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작품을 하는 당시 이러한 플라스틱의 속성처럼 포장과 가짜로 이루어진 세상에 관하여 통찰하고픈 욕심이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도 목표 중 하나였죠. 하지만 허구의 것을 쫓아 없는 것을 있는 척하는 현상들은 저에게 많이 일어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포장들이 만들어주는 이질감, 자연스러움에 초점을 맞추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심한 사람이기에 겸손히 미지의 가능성을 신비주의로 바꿔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을 마음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다만 이러한 순간들은 누군가의 응원에 의해 강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성에 대한 추진력은 누군가의 지지로부터 온다고 생각을 하며 나에게 자신감을 느끼게 해준 사람들처럼 응원을 하는 작품, 개인 전시를 기획하고 공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광민 작가가 인간을 아직 피워내지 못한 사람으로 규정하는 관점에서 그의 작품을 보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포장을 입히려고 애쓰며 살고 또한 깨닫고 벗겨가며 살아나가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작가는 가천대 회화과 출신의 장애인 작가 김건입니다. 김건 작가는 인간과 동물의 유기적인 관계성을 독창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도구도 사용하지 않고 손가락만을 활용한 방식으로 손가락 자국의 시선 시리즈를 완성하였습니다. 고대 원시 라스코 동굴벽화에서 영감을 얻어 원시인들이 그린 동굴벽화처럼 작업 방식부터 원시적 요소를 차용하고자 하였고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혼란해진 인간 사회와는 다르게 인간의 간섭이 줄어든 동물의 세계가 풍성해지고 자유로워진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손가락을 붙삼아 과거와 현재를 융합하고 동시에 동물과 인간의 공존에 대한 위례를 고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각각의 색상으로 표현된 동물들과 그 응시하는 시선에서 인간과 동물의 관계, 생태계의 파괴와 균형 등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작가의 동글동글한 손끝이 느껴지는 수많은 색색의 물감 점들로 이루어진 작품에서 동화책을 읽는 듯한 작가의 따스한 마음이 느껴지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번째로 만나볼 작가는 김이연입니다. 김이연 작가는 일상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는 다양한 사람들, 그들이 들려주는 일화, 그들의 성격, 성향, 분위기, 어투 등을 작가의 기준을 토대로 분석하여 식물화하고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이미지로 발견일시, 위치 좌표, 서식지, 크기, 유래, 특징, 그리고 주의사항과 함께 아카이빙하며 식물 도감으로 제작한다고 합니다. 작가는 위안을 받는 대상으로서의 자연을 색연필로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레이어링하며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품과 기록을 통해 작가가 바라보는 특별한 시선과 인간 내면의 세계를 함께 느끼며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들인 것 같습니다.
또 현대 사회의 문제점과 개인 감정 간의 충돌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담아낸 장지혜 작가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같은 제품이더라도 남성용보다 여성용이 더 비싼 핑크텍스 현상,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임금체불과 노동시간의 초과, 기업이 실제로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광고 등을 통해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는 위선적 행위인 그린워싱 같은 여러 문제점들을 포착하고 작품으로 표현하여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작가의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에게 인상 깊었던 눈물 측정기라는 작품은 쉽게 만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했을 뿐 아니라 우리의 감정도 좋아요나 하트수로 수치화해가는 현세태를 풍자한 작품으로 불특정 다수를 향한 SNS와 현대인의 우울감 등을 생각해 보게 한 작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볼 작가는 예술로 세상을 연결하는 정한별 작가입니다. 연결과 순환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작업하는 정한별 작가는 수집했던 이미지들을 재배치, 재정렬하고 동료와 같이 나눴던 이야기가 담긴 작품들을 전시했다고 하는데요. 작가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주변의 다양한 연결과 순환 과정에 생산자로서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정한별입니다. 패션이나 음악, 서브컬처, 스포츠와 같은 문화에 대한 이야기나 동경하는 인물들 또는 제가 직접 갔었던 여행, 파티, 작업과 같은 일상 속 이슈들과 관련된 이미지를 수집하고 이를 재구성해서 화면에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구성의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나 아니면 제가 속해 있는 우리의 이야기가 추가되기도 하는데 이는 제 개인적인 기호의 반영이기도 하고 우리에 대한 기록물이기도 합니다. 작업이 끝나면 이 작업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하고 순환시키고자 고민하는데 전시의 형태로 공유하기도 하고 의류나 가구의 형태로 제작하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이런 작업물들과 함께하는 파티를 열기도 합니다. 이 공유가 되는 과정들의 순간을 기록하고 이를 새로운 작업의 소스로 활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 작업물이 들어있는 티셔츠를 입고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새로운 회화 작업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식의 메커니즘을 계속해서 반복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일상이 작품이 되고 다시 또 다른 작품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작가의 키워드를 잘 드러내주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작업 방향에 대해서도 들어보았습니다. 아직 많은 공유와 순환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개인적인 것 아니면은 나와 가까운 주변의 이야기에 머물러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를 조금씩 확장해 나가고자 하는데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고자 합니다. 네, 계속해서 성장하는 청년 작가인 만큼 앞으로의 작업 세계의 확장을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우리의 세상도 확장되어 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술 작품을 통한 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은 우리가 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데 새로운 비전을 주는 필수 요소이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김광민, 정한별 작가의 목소리로 우리 관람객들에게 전하는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응원하며 하고픈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인터뷰하면서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가치가
많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특정 기준에 휘둘리기보다는 저마다의 가치 속에서 풍요로운 하루를 보내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프로그램의 제목처럼 더 반짝이는 성남의 보석이 될 청년 작가들을 만나봤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배리어 프리 전시. 작가들의 시선을 빌어 새롭게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모습. 미술관을 찾을 더 많은 이유를 찾을 수 있게 된 취재였습니다. 내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스키 작가의 전시 이야기와 성남 작가 조명전에 참여하신 작가가 아닌 다른 분들의 이야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울림 권수진이었습니다.